안녕하세요. 친절한 한의사 언니, 친한 언니 정성미입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내가 하루에 몇 칼로리 먹고 이거 몇 칼로리고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 끼 몇 칼로리, 하루에 얼마큼,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바로 호르몬이에요. 이 다이어트 호르몬을 무시하고 우리가 칼로리만 신경 쓰거나 또는 운동을 통해서 대사만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호르몬의 원리를 알고 있으면 다이어트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효율적이고 영리하게 살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 호르몬에 대해서 오늘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적은 뭐냐면 바로 살을 찌게 하는, 살을 빠지지 않도록 하는 호르몬인데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자주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인슐린 호르몬의 원리를 알면, 적을 알면 다이어트 성공 훨씬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인슐린을 검색을 하시면 인슐린은 췌장에서 생성되는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호르몬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인슐린이 언제 생성이 되냐면요, 우리가 뭔가 먹었을 때, 뭘 먹었는지와 상관없어요. 뭘 먹든지 간에 음식이 섭취가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많게든 적게든 무조건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이요, 인슐린의 저항성을 갖게 돼요. 이거는 뭐냐면 만성적으로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이게 계속 지방 저장을 촉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은 우리 몸이 단순히 인슐린이 많은 게 아니라 인슐린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몸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가 인슐린 저항 상태에서는 그 인슐린 자체도 그 제 역할을 못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대사증후군인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요, 정상인보다 5배에서 7배까지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어쨌든 기억하실 건 단 한 가지예요. 인슐린 이꼴 지방 저장이라는 거예요. 인슐린은 그럼 언제 분비가 된다고요? 무언가 우리가 먹었을 때,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무조건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결국 지방이 저장된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슐린이 지방 저장 호르몬이잖아요. 그럼 이게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지방을 태우는 다른 호르몬들의 기능들이 멈춰버려요. 굉장히 강력한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요놈의 인슐린이 사실 왜 분비가 돼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힘들게 하고 우리 몸을 살찌게 하나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원래 인슐린은요, 우리 생존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지금이 가장 인류 역사상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잘 먹지 못했어요. 그때그때 사냥을 해서 음식을 겨우 섭취할 수가 있었는데, 음식을 섭취하면 바로 저장할 수 있는 생존에 연관되는 그런 호르몬이었습니다. 인슐린이 없었다면 지방을 저장할 수 없었겠죠. 이때는 굉장히 이제 고마운 호르몬이었던 것들이 현대 사회에서는 체중을 감량하셔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빌런 호르몬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지방이 저장이 되고 살이 찐다는 거. 그러면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인슐린이 내 몸에 없는 상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럼 인슐린 분비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면 결국 살 빠지는 방법이 될 거예요. 그죠? 첫 번째는요, 당질 제한 식사예요. 우리가 당질이라고 하면 보통 탄수화물을 얘기를 하는데요, 당질 탄수화물 중에서도 빵, 떡, 밀가루, 설탕 같은 정제 탄수화물, 중독성 있는 이 하얀 가루가 인슐린 분비를 굉장히 높일 수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가공식품이에요. 가공식품도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를 시킵니다. 하나, 이거는 꿀팁인데요, 고기 드실 때 지방이 없는 살코기만 골라서 드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살코기가 지방보다 인슐린 분비를 더 많이 분비를 시켜요. 지방이 인슐린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적당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당한 지방은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우리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들도 사실 인슐린 분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취미생활을 통해서 해소를 하시거나 혹은 명상 같은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운동도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가 운동 좋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운동이 좋은 점이 정말 다양한 방면으로 있어요.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게 칼로리 소모가 돼서 살이 빠진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운동이요,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줘요. 인슐린 분비를
분비를 줄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자체가 인슐린 분비를 최소화하고 그 민감도 있잖아요. 저항성을 생기지 않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인슐린 분비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쉽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간헐적 단식이거든요. 단식을 하면 생활 습관이나 이런 식단도 교정할 수 있지만 이 단식을 통해서 인슐린 분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헐적 단식은 보통 18시간 단식하는 거 2끼 정도 드시는 방법인데요. 그 18시간이 힘드시면 뭐 14시간도 괜찮고 16시간도 괜찮아요. 공복 시간이 긴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간헐적 단식 몇 시간을 뭐 강박적으로 하지 않으셔도 내가 식사와 식사 사이에 공복 시간, 그다음에 식사와 다음날 식사까지 공복 시간을 최대한 길게 해주시는 것들이 인슐린의 분비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간헐적 단식에 관한 내용은요, 제가 다른 영상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는 호르몬, 인슐린이요. 그죠? 그렇다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지방을 태우는 호르몬인데요. 바로 글루카곤이에요. 글루카곤의 작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인슐린과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글루카곤은요,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혈류로 방출해서 혈당 수치를 높이는 호르몬이에요. 이 과정을 글리코겐 분해라고 하는데, 글루카곤의 분비는 뭐 혈당 수치, 아미노산 수치, 교감신경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그 요인에 의해서 조절이 되거든요. 우리가 단식이라든지 뭐 운동 같은 거, 이런 낮은 혈당 수치는 글루카곤 분비를 자극을 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글루카곤이 체중이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켜요. 그 다음에 식욕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살이 쪄있거나 혹은 제2형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글루카곤을 잘 알고 이걸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소개해드릴 호르몬은 렙틴입니다. 렙틴은 충분히 포만감을 느꼈을 때 뇌에 신호를 보내주는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배불렀을 때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음식을 먹으면 이 지방세포에서 렙틴이 분비가 됩니다. 이게 식욕과 신진대사를 같이 조절을 해줄 수 있겠죠. 포만감을 신호를 뇌에 보내는 것 자체는 사실 식욕 억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렙틴의 분비를 도와줘야 돼요. 렙틴이 잘 분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가장 쉬운 방법이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만 잘 자도 살이 빠진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인 거예요. 렙틴 수치가 수면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충분히 자야 렙틴 수치가 올라갑니다. 다음으로는 규칙적인 운동인데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운동만 해줘도 포만감, 렙틴,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실제로 늘상 하는 말인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이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 렙틴 호르몬으로도 증명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렙틴은 언제 조금 방해가 될까요? 과식이 사실 제일 안 좋거든요. 많이 한꺼번에 먹는 폭식이라든지 과식을 하면요, 이 렙틴이 굉장히 둔해져요. 그 민감성이 감소되기 때문에 내가 포만감을 줄 수 있는 호르몬을 이제 뇌에 신호를 보낼 때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과식을 피하시는 게 렙틴을 응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요. 스트레스요. 우리가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렙틴 수치를 감소시켜요. 스트레스 받을 때 음식이 엄청 땡기죠. 그리고 평소보다 많이 먹어도 배부른 느낌이 없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마음이 허해졌을 때 우리가 먹어도 마음이 허잖아요. 이게 사실은 렙틴 수치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한 방법일 것 같아요.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먹거나 자주 먹거나 안 좋은 음식이나 뭐 정제탄수화물을 자주 먹고 이래서 인슐린 분비가 항상 많은 거야.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 항상 많으니까 저항을 하는 거야. 받아들이질 않아, 우리 몸에서. 그러면은 이게 평소에 저항성 있는 사람은 일반 사람보다 5배에서 7배까지 인슐린 분비를 많이 시켜버려. 그렇게 되면 지방 저장이 어떨까? 더 잘 되는 거지. 당뇨병 있으신 분들이 당화혈색소 수치도 높지만 저항성이 보통 높아서 인슐린이 당뇨병이 되는 거거든. 약간 뇌 선생님. 그렇지, 약간 그런 개념인 거야.
자, 오늘은 다이어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뤘어요. 우리가 뭐 칼로리 같은 거 계산하는 것보다는 호르몬을 아는 게 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데요. 다이어트 할 때 방해되는 호르몬 혹은 지방을 태우는 도움이 되는 호르몬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성실하게 열심히 다이어트를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요령이 없어서 효율적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꿀팁이라든지 정보를 알고 계시면 체중 감량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덜 힘들게 할 수 있겠죠. 제가 앞으로도 이런 영상을 많이 준비를 해볼 테니까 다이어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한의사 언니, 친한 언니 정성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